예. 1교시는 명리를 했었고요. 2교시는 상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상에 대해서는 1교시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갖다가 했는데, 혹시 또 이 시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진도 나갈게요. 그리고 진도에 앞서가지고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카페에 다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카페.다음.net 해가지고 슬러시하고 js 7000b 하셔가지고 그 주소창에 딱 이렇게 두드리시면 바로 월정 입체역학 해가지고 카페가 하나 뜰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셔가 가입하셔가지고 바로 그 가입하시면 그 바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수업 내용에 거기에 이제 그 올려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월정 입체역학을 바로 치시면, 카페에서 치시면, 다음 카페에서 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상은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초급, 그야말로 초급 수준입니다. 명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조금 가벌병정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아시는 분들을 상대로 초급의 단계고, 이 관상 같은 수상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초급의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이 강의를 갖다 들으신다면 아마 충분히 같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수준은 초급이고, 지금 그 카페의 내용을 갖다 보시면서 하시면 수월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필요하다 했습니까? 개별성 때문에요. 개별성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명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명을. 그런데 명예는 사주만 하려니까 개별성이 부족하더라. 동일사주 때문에. 물론 제3의 눈이 열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 없이 바로 직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동일사주의 벽을 갖다 넘기 위해서는 어떤 합당한 합리적인 방편이 필요하더라. 물론 이 상이라는 게 개별성을 갖다가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점이라는 건 역시 그런 좀 개인적인 차가 조금 있으니까 일단은 상을 보면서 일단은 갭을 김쌤 장합니까? 이쁘네요. 자,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소할 게 없을까 해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한 결과 이것이 그래도 조금 적절할 것 같아. 왜? 상이라는 것에는 단순하게 이 사람이 그냥 모양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이 동시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행동거지, 음성.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갖다 여기에 담고 있는데, 물론 그 근본에는 이 사람의 그야말로 골결과 육덕이라는 학적인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알면서 금방 이야기했던 그 외형, 그야말로 껍데기를 갖다 접목시킨다면 아주 탁월해지겠죠. 그래서 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자, 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고전적이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고리타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의 관상만을 갖다 상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설프게 책 보고 관상행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을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갖다 파악하는가, 그런 식으로의 관점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가 이러니까 멋이 어떻고 저떻고, 물론 그것도 할 겁니다. 하는데 관상을 진짜 접근할 때 과연 책에 있는 어떤 규정된 틀에서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상을 볼 때, 손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 방향 제시를 갖다 제가 지금 해드릴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상이라는 게 개별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자료인데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되느냐. 상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니다. 유형의 상과 무형의 상이 있습니다. 자, 유형의 상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자, 키가 얼마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뭐, 하다못해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옷을 어떻게 입어고까지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무형의 상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한마디로 심상.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신기로 나누어가지고, 그거를 판별하는 것은 사실은 고급의 단계고,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유형의 상과 무형의 상이 있는데, 유형의 상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형태 꼴을 이야기하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관상의 의미고요. 무형의 상은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좀 웃기지 않나요?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요 앞전 시간 1교시 때 이야기했던 우리 그 마음이라는 그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뭔가 조금 맞물리지 않나요? 자, 결국 뭡니까? 우리가 명을 보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추적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걸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이 바로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무형과 유형은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사납게 생긴 놈이 사슴처럼 유순할 리가 없고요. 사슴처럼 눈 뻥해가지고 순하게 생긴 사람이 악독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가? 자, 심은 모지근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음은 상의 뿌리다. 결국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이다. 결국 상을 본다라는 것은 마음을 본다라는 거. 그래서 뭐 상을 가지고 마음을 유추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분리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 상과 마음은 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마음을 볼 때 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냥 쉽게는 눈이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에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잘 해놨습니다. 요즘 나온 책들 보면 그 상이 만약에 천냥이라면 상이 전체가 천냥이라면 눈은 거기서 900냥을 차지한다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다시 말해가지고 마음의 비중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셔야지, 꼴의 형태에 집착해버리는 순간부터는 끝나버려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거예요. 재미는 없지만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부터 역하게 손을 댔냐면, 처음에는 수상과 관상에 제일 먼저 손을 댔어요. 나이 20살 때. 그래가지고 수상, 관상을 하면서 일단 수상보다는 관상에 자꾸만 보다 보니까 더 심취가 되대요. 그래가 책을 수십 권을 갖다가 여러 번씩 막 읽었어. 이거 막 읽어도 모르겠는 거라 도대체가. 왜? 책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접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뭐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모르면은 도대체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그때 심적으로는. 근데 우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책에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눈이 짧아버리면 못 읽어요. 그래서 명서들 있잖아요. 몇백 년씩 내려오는 책들은 오늘 읽을 때 틀리고 내일 읽을 때 틀리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읽을 때마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눈이 짧았고,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그 공부하시면서 뭐 한마디로 관상을 딱 보면서 집에 요번에 무슨 일이 생겼네 이런 걸 갖다 파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어떤 계제가 아니고요. 봐가지고 큰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 저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의 큰 산맥이 어떻겠다, 흐름이 어떻겠다. 그래서 실제로 관상이든 수상이든 다 유년법이 있어가지고 나이대가 다 있습니다. 나이대가 다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까지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초급 과정에서는 그런 것보다, 그러기에 치중하기보다는 내 혼자서도 충분히 어떤 책을, 이제 관상서나 수상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혼자서 이제는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눈을 열어드리겠다고요. 어떻게 관상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관상의 상해 중급 단계, 고급 단계는, 물론 중급 단계는 저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딱 붙어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상, 저 사람은 이런 상, 딱 인터넷 열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고 바로 보면서 하는 그게 바로 공부, 빨리 끌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급 단계부터는요, 혼자서 하시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면 조금 더 빨리는 가겠죠. 빨리는 가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상은 가장 그 사주에도 우리 명리에도 뭐가 있습니까? 체와 용이 있죠. 체와 용의 개념은 비단 사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와 용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주 만사의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역시 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체와 용, 주와 부. 그래서 주와 부라는 개념을 체와 용의 개념으로 바로 이퀄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채적인 면으로 이야기돼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수상, 면상, 그 다음에 체상. 이 세 개로 분류한다면 족상은 볼 수 없으니까 일단 다 제외하고 이 세 개만 본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체에 가까워요. 얼굴. 또 그리고 면상하고 수상하고 그 다음에 체상, 몸통하고. 자, 지금 체상이 2표 나왔습니다. 면상 1표 나왔고 수상 한 표 나왔습니다. 와, 왜 이렇게 분분하지? 관상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상은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고 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면상입니다. 자, 볼게요. 자, 정답은 체상입니다. 체상입니다. 네, 체상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몸에서 나와요.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상을 딱 볼 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저기서 사람이 딱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실루엣을 보는 게 제일 1번 단계입니다. 딱 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길쭉한 사람이 이렇게 뚝뚝 걸어 들어오는지, 딱 들어왔는데, 우리 정문구, 현대그룹, 정문구 회장님 것처럼 그렇게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있으시고, 강호동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덩치가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지, 거기에서 이미 판별이 나눠져요. 거기서 이미 끝나버려요. 거의 다. 만약에 눈이 열렸다면 그 정도에서는 관상이 고수라면 거기서 이미 딱 나눠져요. 거의 다.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관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면상을 주로 이야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우리 관상 본다 이러면 얼굴 딱 내민다 아닙니까? 그럼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하지만 이거의 그 근저에는, 그 근본에는 체상이 체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체상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면상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수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단계는 수상에서 면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체상은
명상까지만 하시면 최상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책에 많이 언급됐고 이것까지 언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의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실제로 중요도는 지금 이쪽이다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체와 용의 개념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체는 조금 제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몸은 조금 제껴놓고 면상과 수상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수업 내내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면 면상과 수상 중에 체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주가 되는 것은 면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상은 한마디로 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손이 잘 생겼는데 얼굴이 형편없다 하면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손은 쓰임으로 써요. 쓰임으로.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냐? 만약에 내가 손을 보는 어떠한 눈이 아주 예리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고수의 반열로 들어갔다 하면 이거 안 봐도 손만 봐도 그거 나와요.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손에도. 분명히 그 찰새, 두께, 그 나오는 기세 이런 것들을 갖다 읽어서 이것 가지고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레벨을 교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거기까지 깊이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얼굴 보면 쉽게 나와요. 그냥. 근데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을 벗겨봐야 지금 알 수가 있는 방법 하나하고 딱 지나갔는데 구두를 딱 신었어. 구두를 보고 파가는 방법하고 당연히 구두 보고 파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면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상과 수상과 계속 겸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때 나중에 가다 보면 미묘한 차이를 결국에는 수상에서도 느끼게 되니까 결국 이거 안 보더라도 나중에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단계가 오는 것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하지만 제가 수업 내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 면상이 일단 체이고 수상은 용이다. 방법적으로 쓰고 이것이 상위 개념이고 이것은 하위 개념, 이것이 주이고 이거는 부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상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상이 얼마나 재밌느냐. 자, 볼게요. 실제로 사주라든지 그 생년월일시로 하는 것은 정보의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년월일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간 자체를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이라는 갭도 있고. 근데 자 보세요. 상이라는 것은 자료가 아주 명료하게 딱 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오류는 없다라는 게 이 학의 진짜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다면. 자료에 오류도 있을 수 있죠. 성형 같은 거 있다든지 화장을 뭐. 그럼요. 그러니까는 근데 뭐랬어요? 저 아까 전에 상을 보는 그 궁극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제 상은 마음을 읽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성형한다면 성형한 것까지도 일단은 계산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성형을 하면 마음도 바뀌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갖다가 할게요. 그래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성형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도로 포장은 가능한데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에 한마디로 맥은 바꾸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얼마간은 가요. 근데 결국에 만약에 그 기세 흐름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성형이라면 일단 운을 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흐름의 기세에서 위배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엔 이 호수는 밑에 터져버려요. 한마디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찰하시고, 그래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마음을 갖다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얼굴의 변화라든지 한마디로 내가 미소를 갖다가 짓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험악하게 하고 있다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관상을 이제 배웠으면 저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웃고 있지만 저 사람은 사기치려고 웃고 있는 사람이다를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목적이고. 자, 그래서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너무
너무 꿈에 부풀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학문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장담하건대 단시간 내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눈이 조금 열리는 수준까지 가는 술수로서는 저는 감히 진짜 이 상은 진짜 탁월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흥분했습니다. 지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술사로 만약에 생활을 갖다가 하신다면,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업을 하면서 먹고도 살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젊은 층을 갖다가 겨냥해가지고 하는 술사들 같은 경우는 상을 해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왜? 젊은 사람들은 시각적인 거에 약하거든. 야, 니 코가 지금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그걸 보면서 난리 나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자기 현상을 드러내놔놓고, 가벌병정 펴놔놓고, 네가 지금 수가 많아서 못하고 저쩌고 없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지금 상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가, 손이 당장 보면서 네 손이 이래서 어떻고 네 손금이 이래서 이러면 일단은 사람들한테 일단 어필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흥행적인 측면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차를 줄이는, 한마디로 실수를 갖다가 줄이는, 100%는 없어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저하고 지금 명리 수업도 같이 하고요. 관상 수업도 같이 하는데, 제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입체. 자,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연결고리. 자, 체와 용, 주와 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이 개념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심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이거는 만약에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지만 이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로 힘듭니다. 자, 간단한 비관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지금 할 건데 뭐냐면, 손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몇 가지 캐릭터로 줄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술형이라는 손이 있습니다. 예술형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말 그대로 예술적인 어떤 감성적인 손입니다.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노네요. 그런데 그 손이 상이 만약에 완악지상에 한마디로 살기가 많은, 한마디로 깡패의 눈을 가졌다. 그러면 이 섬세한 손은 어디에 쓰여요? 여기에 이게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험악한 일을 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도라. 강도인데 한마디로 원시형의 뭐 이렇게 무식한 손이었다. 그러면 단순무식하게 범죄를 저질러요. 별 앞뒤도 계획도 없고 막 그냥 막 딱 해가지고 하는데 예술형의 손이다. 치밀하게 그 장소를 몇 번 방문하고 나중에 도망갈 때까지 계산을 하고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유수를 갖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이제 계속 여러 수년 동안 계속 TV 같은 거 볼 때 항상 그 사람 얼굴과 손을 갖다 매치시키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게 나왔냐면, 집틀인데 젊은 애인데 강도였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 손이 딱 나왔더라고. 아주 이쁘게 생긴 예술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범죄가 어떤 거였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치밀한 거라, 카메라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하고, 들어갈 때 카메라 없는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도망갈 때를 위해서 아파트 5층 이하에만 딱 가고, 그리고 딱 들어갔어도 바로 칼을 안 대밀고 딱 들어가서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서 왔는데 물이 새서 그렇다고 딱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어때요? 이 손은 이 작업을 하는데 아주 섬세하게 쓰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 공부할 때는 내가 예술형은 이쁘고 예술적인 감각이고 착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손 딱 끝나고 나서 관상할 때는 그때부터는 매치시키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뭔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하든 상을 할 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 결합시켜서 통변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것 같아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진짜로. 내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그래서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든지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만약에 탁월한 감을 가지고 탁월한 안테나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바로 직관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막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한번 나가볼까요? 수상하게 대분류 해가지고 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수상하게 대분류. 그래서 수상하게 대분류 해가지고 없습니까? 여기다 지금 지금 둘이 같이 보고 있어요. 둘이 같이 보고 계시고. 네, 저도 없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없거든요. 일단 좀 같이 한번 보시고요. 뒤에 계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럼 선생님 있으시고요. 둘이 같이 보시면 되고. 둘이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일단 그래 보시고요. 수상학을 대분류. 자, 1번 장선학, 2번 수형학. 자, 손 형태. 그러면 자, 계속 줄여 들어갑니다. 일단 크게 봐가지고 얼굴하고 손하고 같이 겹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손만 한번 보자. 손만 한번 본다면 손 내에서도 체와 용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손 형태와 금으로 나눠야 돼요. 자, 보통은 수상이라면 선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은 손 형태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손 형태가 금을 아우른다. 그래서 장선학, 이렇게 선의 위주로 해가지고 그 학문적으로 발달시킨 어떤 그런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수형학, 손의 형태로만 좀 발전시켜가지고 한 부류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손금 쪽에 조금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역시도 손금만 잘 보게 된다면 손금 내에서도 이 안에 찰색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고급적인 레벨을 갖다가 반드시 찾을 수 있지만, 일단은 손형을 갖다가 먼저 본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악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 조금 날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꺼주시든지. 자, 파악 방법 1번. 손의 전체 형태. 가로 해가지고, 장단, 후박 해가지고, 골기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살집 해가지고 가로 해놔놓고, 를 채로 보고, 손금을 용으로 파악한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손의 형태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골기 안에 있는 뭡니까? 골기 뼈에 그리고 살의 형태. 그래서 손을 딱 봤더니 살이 조금 두툼해 살이 쪄가 있는지, 아니면 빼짝 말라가 저처럼 이렇게 살이 없는 손인지, 그리고 짧은지 긴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 손금 좀 보자 이렇게 안 해도 딱 손 형태만 딱 보면 바로 니는 딱 그 스타일 딱 바로 나오는 거라. 싸가지. 자, 그래서 일단 손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각 형태마다의 레벨을 살집과 부드러운 정도, 윤기, 밝기, 가로에가 맑기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기세, 결기, 기맥 등의 관점에서 분류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뭐 기맥, 기세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은 어떻느냐면, 자, 살집, 그리고 부드러운 정도, 그 다음에 윤기, 요 세 개만 딱 보세요. 자, 살집, 그 다음에 윤기, 그 다음에 부드러운 정도, 이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살집과 윤기, 부드러운 정도.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살집도 적당해야 되고, 아까 중화라 했다 아닙니까? 중화라는 것은 지나친 것도 안 좋고 모자란 것도 안 좋고 적당해야 된다. 근데 그 적당한 게 뭐 어떤 거고, 근데 그걸 갖다 찾아 나가는 게 우리의 공부입니다. 그 공부가. 그래서 일단은 적당해야 되고, 그거는 차차로 하면서 우리 같이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2번 다시 할게요.
그러면 레벨을 결정짓는데 한마디로 좋은 손인지 안 좋은 손인지를 갖다 먼저 파악할 때는 손이 얼마나 보들보들하니 좋은지. 그러면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그럼 지나치게 부드러워져 버리면, 남자 같은 경우 지나치게 부드러워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잘 못하겠죠. 기술 올림. 네? 기술 올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부드러운 정도. 그러면서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해보세요. 결기라는 말을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한번 두세요. 상을 하면서 결기라는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결기. 결기는 뭐냐면 며칠 결자를 써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쓰는 건 아닌데, 하지만 용어만 틀릴 뿐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고수들은. 뭐냐? 한마디로 맺혀짐, 뭉침. 자,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 있죠. 뭡니까? 꼭 이거는 이 결기하고 똑같은 이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와, 쟤는 진짜 야무지게 생겼다. 예살 있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형언은 할 수 없지만 딱 경험상 딱 보면 어른 애는 그냥 흐물텅하게 뭐 하나 맡기면 불안한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딱 야무지가 막 떡부러지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결기는 아니지만 결기의 한 부분입니다. 결기의 한 부분. 딱 옹골찬 거 막 그냥 딱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레벨을 파악할 때 살집의 정도와 골기, 뼈에서 나오는 기세를 보면서 윤기까지 보는 게 레벨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